experiments can begin. 대한민국 물리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될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떠날과학 저 혼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유럽 스위스 제네바의 셀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 와 있습니다. 이야, 근데 왜 저 혼자 있냐.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지님, 궤도님 둘 다 연결편 항공이 취소됐어요. 저 혼자 아주 그냥 옆자리 빈 채로 아주 꿀 빨면서 왔습니다. 편하게 왔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서 제가 경북대학교 문창성 교수님을 뵙기로 해가지고 바로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우리 경북대 물리학과 문창성 교수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 물리학과 문창성입니다. 여기 좀 쓰레기통이 보여가지고 잠깐 예. 이렇게 가시죠. 예. 교수님, 여기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선에서 CMS라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CMS라는 실험은 강입자 가속기 LHC라는 가속기를 이용해서 아주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네. 여기서 만난 사람 중에 좀 연구 잘하시는 분들 한국에 잠깐 와서 초청도 하고 그렇죠. 뭐 우리도 거기 가서 또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이라는 곳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최신 연구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다음 앞으로 어떤 연구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많이들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투어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가시죠. 네. We can make this happen. So how do we do that? How do we deal with all that? 여기 어디죠? 여기가 선의 데이터 센터라는 곳인데요. 네. 그 LHC 그 가속기에서 그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가속이 돼서 결국은 이제 각 실험에서 충돌을 발생을 시키고 그 검출기에 여러 가지 정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걸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각 실험 사이트에서 광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실험 사이트를 하면 선 안에서 그렇죠. CMS, 앨리스, 아틀라스, LHCP 그 LHC 가속기를 이용한 그 실험대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광케이블로 여기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는 다시 카피가 돼서 각 티어 1 센터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화가 돼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또 프로세싱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네. 뭐 결과적으로는 각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좀 쓰겠습니다. 네. 이러면 쓸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저라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분들도 안 되나요? 이제 우선 저희가 각 실험 그룹에 룰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실험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돼야지 이제 그런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주어지고요. 대신에 이 선에서는 그 상당히 그 데이터에 대한 공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데이터라는 포맷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날것의 데이터는 어차피 저 같은 사람들이 받아봤자 뭐 쓸 수도 없고 네, 뭐 의미도 없으니 이 과학자분들한테 갔다가 그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제된 것들이 대중한테 공개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군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튜토리얼이나 이제 그런 워크숍 같은 걸 열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해주고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권민정이라고 하고 여기 선에서 우리가 앨리스라는 실험을 하는데 한국 앨리스 팀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 곳이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그 전시관인데 여기는
싱크로 사이클로트론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전에 1957년 정도에 싱크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그런 입자를 가속시키는 그런 기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쓰다가 90년까지 썼어요. 근데 그 뒤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입자 가속기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얘는 리타이어를 하고 이 라떼 스타일의 가속기군요. 그렇죠. 예, 라떼는 가속기지만 사실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입자 가속기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속기예요. The synchrocyclotron emerges piece by piece. Operation of the SC requires a sequence of actions. Massive pumps extract the air from the vacuum chamber so that protons do not collide with gas molecules during their acceleration. In the proton source, hydrogen gas is ionized and a cloud of protons is injected into the middle of the synchrocyclotron. The accelerator makes use of magnetic and electric fields. The magnetic field is produced by a current of 1,800 amps flowing through the coils of the huge magnet. Two D-shaped electrodes with opposite polarity are fixed inside the vacuum chamber in the middle of the magnet. Protons have a positive charge and are drawn towards the negative electrode as they traverse the gap between the electrodes. The magnetic field forces them to follow a circular trajectory, and they return to the gap after one half turn. Meanwhile, the radio frequency generator reverses the polarity between the two electrodes. The protons are now attracted to the opposite electrode and gain more energy. This process i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Every time the protons make a half turn, they are whipped around faster and the radius of their path increases. After more than 100,000 turns, they have reached an energy of 600 million electron volts and move at 80% of the speed of light. They are now close to hitting the target, and the first experiment can begin. 지금은 이런 아이디어를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자석을 완전히 다 넣어야 되잖아요, 위에다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다,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냥 그 거대 강입자 가속기 LHC처럼 자석을 입자가 돌아가는 데만 두르는 거예요. 궤도에다가만 자석을 두고 얘가 가속되는 진동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커지면 사실 진동수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이 궤도를 따라서만 입자가 지나가도록 만드니까 여기만 자석이 필요하고 여기서처럼 전체가 안에가 전체 자석이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교수님 혹시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 돈은 누가 내는지 아시나요? 이거 돈은 아니고 사실 이제 썬 전체 지금 운영하는 돈은 회원국인 그런 나라들이 돈을 대요. 썬에다가. 이 돈을 대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돈을 대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떤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렇죠. 인류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예. 다 같이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분담하자. 그럼요. 이게 사실 그런 프라이드와 어떤 과학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늘상 들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게 부러운 거죠. 네, 맞아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이런 건 부러워요. 예, 맞아요. 이게 사실 기초과학이라는 게 당장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의 호기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돈이 안 됨에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 친구들은 여기 집 앞마당에 있는 거잖아요. 유럽 학생들은 정말 주말마다 이런 투어를 굉장히 자주 와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연구소에서 특별하게 썬이라는 연구소에서도 일종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중과 소통하는 그런 그죠. 것들을요. 그래서 일종의 대중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전시관 형태인데 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불러서 강연도 해주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또 지금 전시관을 저기 사이언스 게이트라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오픈하는 아주 큰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군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입자 가속기를 비롯해서 그 근교에 이런 어떤 대중을 위한 소통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중이온 가속기라고 세종시에 만들고 있거든요. 세종시 신동에 만들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지금은 낮은 에너지 빔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이 가속기 이 연구소의 역할은 또 이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도 좀 만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너무 좋겠어요. 예.
원래 2007년에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모든 실험이 다 딜레이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2년 딜레이 된 거예요. 2년 딜레이 되고 그러고 나서 2009년에 제가 그때 사실 시프트 쓰고 있었거든요. 저기서 막 실험한 시프트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진공 한 섹터에 문제가 생겨서 1년 딜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10년에 다시 데이터 받기 저도 시작했죠. 그맘때쯤에 여기 그 네. 로잔에 있었는데 아. 그때 에드워드 위튼이라고 그러니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론물리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네. 이론 물리에? 네. 끓이는 애 교황.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아무튼 근데 그 LHC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연구년을 스위스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어레인지를 해서 1년 동안 여기 연구년을 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돌아가는 LHC 실험 결과를 직접 목격하겠다고 이제 여기에 와 있었던 건데 돌아갈 때까지 시작을 못해서 결국은 그냥 돌아갔거든요. 교황님도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물리에서 파울리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어느 실험하는 장소에 가면 그 실험 기계가 고장이 나는 거야. 잘 되던 실험도 안 되고. 근데 위튼이 그 정도로 훌륭한 이론 물리학자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금 본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나온 입자 가속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선에 설치된 최초의 선에 가속기. 처음에. 선에 설치된 최초의 가속기. 최초의 입자 네. 가속기는 네. 그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네. 부르는 네. 그 장치인데 네. 그 요만해요 진짜로. 예, 예. 그러니까 손만 하나씩 12cm짜리 그걸 이제 사이클로트론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고 돈도 좀 잘 벌었나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노벨상은 탔어요. 그거로.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그 가속기 역사에 보면 처음에 12cm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커집니다. 그게 한 그래서 몇 1m로 년도쯤이죠? 커지고 그게 그게 한 30년대. 1930년대. 그래서 와, 31년도 때. 와, 진짜 옛날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 선에 만들어진 건 7m 정도인데 그 이상이 되려면은 비싸기도 하고 작동도 안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로트론에서 싱크로트론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쟤는 그래도 싱크로 사이클로트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 단계. 예, 약간 프리퀀시를 맞춰줘요, 쟤는. 89년 뭐 이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니까 예. 이제 물리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유럽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리는 그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예. 그 유럽의 연합 연구소를 만들어야 미국의 뭐 MIT나 그렇게 훌륭한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선이 생겨난 거예요. 아, 되게 현자였네요. 근데 사실은 그 선이 생기고 나서도 미국에는 페르미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가속기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발전이 해 나간 거죠. 아까 뭐 2009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미국의 페르미 연구소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속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선의 LHC가 이제 선언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럽의 주도권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페르미 연구소의 그 테바톨이라는 그 가속기가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힉스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원래 셧다운을 길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1년인가 2년 후에 힉스를 발견했거든요, 선이. 근데 만약에 그 원래 선이 계획대로 셧다운을 좀 길게 가져가고 프린랩이 테바트론이 조금 더 데이터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지금 지어지고 있죠, 세종에. 아, 예, 그거는 네. 중이온 가속기라고 해서 중이온 가속기는 약간 실험 목적은 달라요. 아, 실험 거기에서는 희귀 동위원소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핵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 LHC에서 뭐 입자를 발견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좀 목적이 달라요. 그건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는 게 다른 건데 실제로 그 가속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쓰는 실험 장치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낮은 에너지의 빔이 가속이 되어서 제일 끝단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걸 보였어요. 5월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은 가속이 된다.
핵이 가속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만 더 튜닝을 하면 낮은 에너지의 핵 빔은 그러니까 중이온 빔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계획했던 그거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높은 에너지의 빔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조금 R&D를 해야 돼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작이니까요, 그죠? 여러 이제 가속기를 개발해본 썬도 2009년도에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이게 한 번에 들으면 더 이상한 거고 이런 시행착오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연됐거나 뭐 늦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긴 텀으로 좀. 네, 뭐 우리가 응원해줘야죠. 잘 되도록. 그래서 그 연구소가 이렇게 발전이 돼야지 우리나라 과학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훈훈하니까요. 네. 이쯤에서 대한민국 물리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물리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예. So I just wanted to introduce the audience, the famous physicis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o, 교수님은 현장에서 그 빅뱅의 그 순간을 보신 거예요? 봤어요. 와, 저희 87m 지하로 내려왔습니다.